아름다운재단에서 일하는 유평화 간사라고 합니다. 오늘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설명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행사하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행사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어색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행사에서는 자동 자막을 제공하는데 미처 저희가 문자 통역이나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점 이해 요청 부탁드리겠고요. 자동 자막이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질문이 좀 생기시거나 하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있는 Q&A 시간에 직접 문의를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오늘 행사에서 답변을 미처 다 못 드리면 따로 정리해서 답변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큐베이팅 담당을 맡은 아름다운 재단의 유평화 간사라고 하고요. 네, 옆에는 저희 그 재단의 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먼저 재단에 대한 짧은 간략한 소개 그리고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오늘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뭐 지원 자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절차 또 팁 같은 것 좀 말씀드리고 뒤에 Q&A가 진행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할게요. 먼저 재단에 대한 소개를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소개받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인큐베이팅 사업 담당하고 있는 팀의 권현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인큐베이팅 사업은 사실 아름다운 재단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렇게 사업 공모 중에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갖는 건 또 처음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전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재단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재단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아름다운 재단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1%를 나누는 시민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발행된 2021년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저희 시민분들 기부자 수는 지금 약 18,608명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총 기부금이 약 76억 원으로 67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원은 약 6천여 명, 그리고 단체 지원은 저희가 387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민을 지원하는 그런 시민공익재단이라고 저희 재단을 잘 알고 계셔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중간 지원 조직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런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가꾸고 응원하는 사업은 저희 아름다운 재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이 발걸음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은 200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시민공익재단, 시민과 함께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모금 배분 전문기관, 이제는 또 중간 지원 조직으로 좀 불리고 있고요. 시민이 주인인 재단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시민 공익 활동을 키워가는 창의적 서포트 재단을 미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사업, 그리고 또 이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활동가나 그다음에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 굉장히 많은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의 지속가능한 모델, 인큐베이팅을 수행하는 사업이 지금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아름다운 재단은 전통적인 자선활동을 넘어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모델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연대를 전제로 비전을 함께 실현할 단체를 발굴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단체의 설립과 사업,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중간 지원 조직들의 인큐베이팅 사업에 비해서 저희 아름다운 재단 인큐베이팅 사업은 3년간 굉장히 지속 가능한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만남을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인연을 맺게 되면은 앞으로 3년 동안 저희와 함께 비영리 공익 활동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아름다운 재단 공익사업은 먼저 기본권을 확장하고 권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 교육, 노동, 문화, 안전, 주거 환경, 사회참여 등 우리 사회 변화가 필요한 8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짧게 저희 재단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먼저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짧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리고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유평화 간사님께서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굉장히 편한 자리로 생각해 주시고 자유롭게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바톤을 이어받은 유평화 간사라고 합니다. 먼저 재단 기부자님께서 그려주신 일러스트의 문구를 조금 제가 바꿔서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까? 아름다운 재단에서 왜 기존에 하고 있던 다양한 공모 사업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스폰서와 같은 사업이 아니라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12년부터 진행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찾아보면서 그림에다 집어넣었어요. 요즘 세상이 조금 더 많이 복잡해지고 있죠. 기후위기, 환경, 경제, 외교, 등등. 근데 그런 거시적인 이야기 말고도 작은 풀뿌리 속에서도 시민들의 실천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들은 다양해져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이드 잡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 활동을 조금 더 변형을 줘서 좀 더 크게 새로운 단체를 이끌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재단이 좀 새로운 공익단체들이 좀 꾸준히 등장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2012년도에 이 사업이 생겼고요. 저희는 이런 인큐 단체들이 하나, 둘 한국 사회에 많아지다 보면 또 그들께서 공익활동을 서로 연결하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시민, 기부자님들과 소통하다 보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가치들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원 종료된 단체, 그중에 떨어진 단체들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까지 현재 지원 중인 단체까지 포함해보면 9개의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선정하게 될 단체가 10번째 단체인데, AMC 팩토리, 지리산 이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마지막 해를 하고 있는 이제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 그리고 2년차에 돌입하게 된 느린학자 시민회, 올해 1년차를 맞이하게 된 부산 인권 플랫폼 파랑에 이어서 올해 새로운 단체가 어느 단체가 될지 담당 간사로서 저도 매우 좀 설레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간의 단체들이 어떤 의제, 주제를 가지고 일을 했나라고 살펴보니까 지역 공동체도 있었고, 이주민 또 문화예술, 그리고 발달장애 청년, 이제 제주 4.3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역사와 평화, 사회적 예술이나 노동문화, 또 느린학자 같은 당사자의 권리 옹호와 신사각지대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뤘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저희 인큐 단체들이 단체를 스스로 정리하신 부분이 이 페이지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나중에 한번 재단 홈페이지에 스토리라고 있어요. 스토리에서 해시태그 검색에 인큐라고 한번 눌러보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3년 동안 저희가 한 단체마다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여쭤보기도 했고,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단체에 계시는 활동가분들께서 스스로 그냥 얘기해 주시기도 한 부분인데, 재단의 인큐 사업은 어떤 것 같나요?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세 단체 말을 적었는데, 지리사니움은 우리가 생각했던 꿈보다 원래 인큐를 하기 전에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상력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보통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른 공모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드 잡 프로젝트를 할 때 짧은 기간을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프로그램 할 거를 3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재단의 사업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만 보면
실패가 용인되지 않거나 그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단체 초기 설립이라는 거는 3년 동안 좀 저희가 지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점이 있다 보니까 단체분들도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 같다. 이 실패 경험을 용인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재단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저희에게도 소중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올해 이제 공모하게 되는 거에 대한 그 공고문에도 적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이제 지역과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뭉치신 것이 단순하게 한 번의 프로그램으로 끝나거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익단체가 만들어져서 해당 분야에서 좀 시민사회 역동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익단체를 설립하고 초기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비용은 준비 기간하고 사업 기간 총 3년 3개월인데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물론 매년 연속 지원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지원 종료 단체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에 대해서 또 아름다운 재단의 인큐베이팅 지원 단체에서 서로 힘을 받기도 하고 서로 공익활동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인큐베이팅 단체들의 활동과 성과를 외부에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저희가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그 아까 3년 3개월의 사업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그 진행 프로세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5월 27일까지 받는 게 1차 서류 접수입니다. 1차 서류 접수 후 1차는 서류 심사만을 통해서 선정 발표를 저희가 6월 하순 6월 27일쯤에 웹사이트에도 공지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 1차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선정단위는 저희 사무국과 면담을 통해서 의견 교환 절차를 거치고 또 2차에도 좀 더 구체적인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8월에서 9월 달까지는 최종 면접 심사가 이뤄지게 되고 9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 발표가 이뤄지게 돼요.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사실상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에 거쳐서 이제 심사 진행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공익단체를 발굴하기 위한 재단만의 특성이어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준비 기간을 선택하신 단위의 경우에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최대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준비 기간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 동안 이뤄지게 되고 준비기간 예산으로 책정하신 금액을 뺀 나머지 최대 2억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아마 이 부분도 공고문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요건이 있고 불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가능한 요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공익단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 와서 활동 주체는 이슈, 지역과 사회 각 분야에 일어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이셔도 되고요. 그룹이셔도 됩니다. 주체는 저희가 시민 참여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활동 내용으로 삼는 개인이나 그룹을 주제로 삼을 걸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활동의 경우 저희가 단순한 연구조사나 기초 단위의 공익단체 설립을 위한 초기, 그러니까 단체 설립의 초기 3년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막 시작 단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신 개인이나 그룹을 저희는 모시고 있고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설립과 활동을 추진할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물적 자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직하고 공간, 이 부분을 확보한 개인이나 그룹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가한 부분은 고유번호증 등이 발급된 등록단체, 그러니까 이미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일 수도 있고요.
고유번호증일 수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어렵고, 다만 그간 12년부터 지켜보니까 많은 단체분들이 이제 막 단체를 설립하려고 고유번호증부터 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공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단체로서 정관이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으셔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고유번호증이 신규 발급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작년과 대비 좀 완화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미 사업을 선정되신 이력이 있으시거나 또 지원하신 경우인 경우, 또 기존 단체의 센터나 지부처럼 산하기관과 같은 형태의 조직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저희 지원 대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거나 이익을 배분하려는 조직을 설립하시려는 경우에는 저희는 비영리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또 이제 한시적으로 2년만 하고 접겠다, 3년만 하고 접겠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익단체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 아닌 단체 설립을 추구하셔야지만 지원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대상 요건과 관련하셔서는 사전 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 또 얘기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문에 이미 써져 있는 내용이라서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하고 대표자의 주민등록 사본, 그리고 저희가 요청드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있는데요. 요청될 부분은 지원 신청서의 경우에 한글 파일로 해주실 것, 파일명을 가칭인 단체명으로 지정해 주실 것, 그리고 반드시 도장을 찍어 주시거나 아니면 첫 페이지에 도장 이미지를 날인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 주민등록 등본 사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대표자, 신청자 외에 다른 분의 구성원의 정보를 알 필요는 없거든요. 가려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 서류로 되어 있는데 기타 활동 경력 등 제출을 원하시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보내셔도 좋은데, 저는 추가 서류는 사업계획서 형식에서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임팩트가 있는 한두 가지 정도로 보내주신다면 심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신청서 작성 관련 팁 및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혼자 좀 정리해 본 것도 있고, 다른 단체분들께 여쭤본 것들도 있고, 심사위원분들께 여쭤본 것도 있는데요. 아마 공고문에서 지원 신청서 양식을 열어보셨다면 맞이하게 될 첫 페이지일 겁니다. 생긴 거는 다른 공모사업 페이지하고 동일하게 생겼는데,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많이 내용이 많습니다. 9가지인데, 저는 이 9가지가 좀 깝깝하기는 한데, 뭔가 하나의 큰 시나리오라고 하면 변할 시나리오가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단체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지금 모이신 단위분들이 지향하는 새로운 공익단체는 뭐고, 심사위원분들께 어떤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지를 좀 연관을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체 핵심 정의, 구성원 소개, 배경과 동기, 이루고자 하는 바, 우선하는 이유, 외부 자원의 역량과 활용 방안, 활동 내역, 그리고 시민사회와 공유 소통 방안, 연관 목표 및 예산 모두 다 따로 분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신청서 안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듯이 이게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담당 간사인 저도 이 신청서를 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저희 지리산 이음 분들께 예전에 여쭤봤던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힌트가 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큐베이팅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이 인큐베이팅 지원 신청하시기 전에 가끔 전화가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도대체 이 지원 신청서를 써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께서는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 뭐냐, 그리고 그 큰 그림이 새로운 활동이냐, 아니면 새로운 활동이 아니라면 새로운 활동 중에서도 한국 사회에 던질 수 있는 뭔가 약간 변화된 시선을 줄 수 있는 것이냐,
를 많이 물어보셨다고 하고, 실제로 제가 심사에 들어갔을 때도 심사위원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이제 좀 물어보시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 공익단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를 넘어서서 저희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 이제 시민과의 소통이 결국은 단체 이야기를 단체 안에서만 일부 영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고 더 넓게 확장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원 신청서를 함께 추진하시는 단위들께서 모여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담당 간사로서의 팁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앞에 활동 주제 이제 그 공간 조직 이런 지원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들을 함께 하실 핵심 주체분들과 여러 번 숙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저희가 서류를 보거나 면접 심사를 통해서 볼 때 각 주체들 간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단체를 만드실 때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은 사실 단체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 지속돼야 되는 부분인데 재단에 지원하실 때 뭔가 공통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지원 신청서를 쓰시기에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라 단체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설립하려는 단체의 의미와 맥락 안에서 어, 당연히 저희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안에서도 프로젝트하고 단위 사업이 나오게 될 텐데 이 프로젝트와 단위 사업은 이 활동을 잘 하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단체 지향으로서의 단위 사업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목표하고 예산은 단체의 목적 목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 신청서의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쓰실 때 예산하고 목표가 단체 핵심 정의, 주체, 배경 동기와 부합할 수 있고 구체적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듯이 추가 서류는 잊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심사위원분들께서 그간 이제 면접 심사나 서류 심사를 통하셔서 말씀하셨던 코멘트 중에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앞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직접적인 워딩이니까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다. 근데 개별 사업을 모아둔 것 같다. 마치 프로젝트 계획서 같다. 단체 설립을 위한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라는 점이 하나 있고, 지원금 3년 받고 3년 사업 이후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과연 단체 설립이 이 문제, 이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법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은 어땠는지, 또 지금까지 없었다면 어떤 식으로 해나갈 예정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했던 것 같고요. 사업이 지니는 의미, 당위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한데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획서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기존에 해오던 네트워크 활동이나 기존 단체와의 차별점이 궁금하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체계, 단체로서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질문이 그래도 한 10몇 번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중복되는 질문을 제외하고 한 10개나 9개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익단체들 대상의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 방식이나 프로세스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지원 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설명회하고는 약간 좀 이 사업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재단의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공익 활동을 할래라고 하는 모임을 지원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모임의 활동 경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단체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단위를 지원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인큐베이팅 지원 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하는 다른 지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있는 단체를 엑셀러레이팅 하거나 좀 리부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공익 활동에 씨앗을 좀 더 많이 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도 한데, 저희는 새롭지만 지속 가능한 단체를 3년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 단체 인큐베이팅이라는 점에서 이제 6개월, 1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사실은 단체를 설립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3년간 좀 단체와 함께 같이 좀 바라보고 성장하는 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단체로 좀 더 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질문의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인지는 못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예, 저에게 채팅을 주셔도 되고, 이따가 말씀으로 주시면 추가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박모모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모임에서 단체로 가기까지 모임 안에서 정치적 기조를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질문을 제대로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임에서 단체로 가기 위한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모임은 어느 정도 운영을 했고 이제 단체로 가기로 구성원 간에 좀 어느 정도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교과서적인 거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구성원 간 서로 품고 있을 가치와 지향,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번 대화를 이어나가셔야겠다 라고까지만 생각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단체를 운영한 활동가 입장이 아니니까 좀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샤어의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이, 본인들은 단체를 사실은 만들기 전에도 모임은 굉장히 모임의 형태라고 할까요? 다른 이제 조직의 형태로서, 포럼 같은 형태로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쉐어라는 단체를 만들 때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기존에 함께 연대하고 네트워크 해야 될 기존 단체들이나 영역별 기관들하고 만나서 연속적으로 간담회를 해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워크샵을 가져서 해보기도 했는데, 오히려 지원 신청서를 좀 쓰면서 이거는 개인이 독단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속보를 좀 해야겠다라는 형태로서 여러 번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 간의 차이를 좀 알았을 것뿐만 아니라, 선정된 이후에도 이제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좀 더 명료하기 위한 대화로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담론을 소통하면 좋을까에 대한 해답은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저희 지원 신청서에 있는 핵심 지향부터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니까 그걸 토대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원들의 최소 인건비가 나오기까지의 시기를 어떻게 버티고 만들어가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궁금했던 질문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다 보니까 저도 여쭤봤어요. 마찬가지로 시어의 대표님께 다시 여쭤봤더니, 모임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시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근 활동가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 뺀 나머지 운영위원분들이나 주체분들, 단체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주체분들 중에는 기반이 있으신 경우도 있으셔서 약간 그래도 조금 나았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 구성원은 열의만으로 단체를 꾸려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조언은, 단체를 초기에 설립할 때 첫 해에 단체 회원을 늘려나갈 수 있는데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회원 구조라든지 정기 후원 조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운영위원들이 아니라 이제 단체를 실무적으로 운영하실 핵심 활동 주체분들께서 적어도 역량
단체에 온전하게 영향을 쏟으실 수 있는 분이 2명 정도가 되실 때까지 그래서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이름만 걸고 자문위원이 아니라 운영위원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익단체를 만드는 게 사실 혼자 되는 게 없다처럼 저는 약간 느껴져서 이렇게 답변을 좀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송모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 설립도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앞에 말씀드린 지원 요건 중에 활동 주체가 있는데 활동 주체는 지역과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슈라면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의 이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재단의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참여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저희가 활동으로 삼을 걸 요청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이슈나 문제가 일정 부분에 국한돼서 갇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알리고 단체의 언어가 시민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좋겠다. 그 점을 고려해 달라라는 말씀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예산안을 구성할 때 내부 인원, 사무국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등을 구성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아니라 단체 운영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어서 이제 사업 인건비가 아닌 운영 인건비로서 단체 내부 인원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차 지원 신청서 드렸을 때는 별도의 개정 항목이라거나 예산 가이드를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단체가 공익단체 설립하실 때 품고 있으신 구상을 구체적이고 좀 자유롭게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인 거고요. 1차 서류 합격자가 되시면 대상으로 저희가 사목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이제 예산 개정 항목을 안내 드리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저희 그러니까 심사에는 조건은 없는데 사업비하고 운영비 간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운영비는 한 최대 40%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말씀은 드리고 있고, 다만 이것도 단체를 초기 설립하는데 단체마다 사실은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곳은 당연히 그리고 설립 초기에는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심사상의 제한이 있다라기보다는 사무국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어느 일정 정도 조율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젠더 기반 폭력, 젠더 이슈, 성평등 의제 관련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뭐 아동 청소년 성폭력 문제, 아동학대 등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원단체나 경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재단 같은 경우에 광의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시야가 젠더 이슈에 좀 다루고 있다, 의제로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라는 범위가 지어져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위기 지원이라는 점에서 재단의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서는 그래도 아주 경험이 없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요 질문 주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앞에 목적을 봤을 때 저희가 당사자 위기 지원을 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의 개인 지원으로만 포커싱 하지 마시고 시민 참여, 소통, 그리고 한국 사회 의제를 어떻게 던지실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양땡땡님께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 신청을 제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재단이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 신청을 제한한 거는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의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단체의 성장이나 개편, 변화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초기 단체 설립을 지원한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미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성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모임에서 우린 이미 단체로 가겠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또 만드는 과정에서 정관을 짜기도 하고 조직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출발선상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점이 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단은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말고도 단체 설립 지원 사업 말고도 프로젝트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프로젝트 뭐 기타 등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저희는 기존에 대한 단체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고유번호증뿐만 아니라 미등록 단체도 저희는 단체의 조직 구조를 보고 단체로서 인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재단 내부 사업 구조상으로도 중복적이거나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 신청을 제안하였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 1일 이후 1월 이후에 이제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단체 성장이 아니라 단체 설립에 이제 중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좀 다소 완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성모모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의 인건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정할 수 있는지, 지원 기간 중 각각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인데, 앞에서 그 사업의 인건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정할 수 있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 지원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저희 인큐 사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단체 설립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외부에 있는 개별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원금 예산과 중복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립 계획의 측면이라면은 재단과 논의하셔서 지원받아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3년 끝나고 또 지속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박모모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사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중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0번 어떻게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재단이 왜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하게 됐는지 아까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뭐 댓글이나 이제 말씀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따가 11번 타 단체의 소속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이 다른 수입원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한 모모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신청하시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다른 단체 소속되신 분도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공고했을 때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단체를 구성하시는 핵심 주체, 상근활동가라든지 대표가 되신 경우라면 저희는 새로운 공익단체에 전념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상근활동가가 아닌, 대표가 아닌 다른 주체로서 겸직이 가능하신 기관이시라면 재단과 협의하셔서 지원하시는 건 가능하실 것 같다. 다만 신청자, 대표자, 담당자의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속성을 담보하기에 개인이 다른 수입원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측면도 앞에 질문하고 연결되어서 일정 부분 답변이 되셨을 걸로 보고, 또 단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타 기관 내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재단과 협의해서 진행이 가능하다. 개별 프로젝트는 외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공고에서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기존 단체의 센터나 지부를 설립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아마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옆에서 좀 잘 듣고 있었고요. 저희 인큐베이팅 사업 지금 접수 마감이 5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5월 27일까지 늦지 않게 꼭 접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평화간사님 이 담당자 선생님과 좀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사소한 질문들 저희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저희가 또 연락도 드릴 수 있는 것도 지금 최대한 저희가 또 그 라인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5월 27일 접수 마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 어쨌든 재단은 3년 동안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교육이나 어떤 지원은 그 지원금 외에도 다른 거를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게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이 처한 상황도 되게 각각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담당자분과 저희 팀 그리고 저희 재단과 함께 좀 논의하시면서 또 필요한 지원 역량, 교육 등 그런 것도 이제 찾아가면서 저희가 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 항상 찾으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지원하시면은 일단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지원하시면서 또 내용들을 또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시까지인데 좀 빨리 끝났네요. 그 이후에도 또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응대하도록 하겠고요. 네, 끝까지 한 분도 안 나가고 계시네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약속드린 인큐베이팅 서적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5월 27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재단 저희 공모 게시판에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사업 담당자인 저를 찾으셔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